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사 수업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원의 내정 간섭까지 배웠었죠. 자, 먼저 다시 넘어가면은 고래를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면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이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분기점이 무신정변기 1170년에 있었던 918년에 고려가 건국을 하고 1392년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고려가 멸망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원간섭기는 언제냐라고 하면 초반에 이 태조, 광종, 성종 때를 지나면서 호족이 집권하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고, 이때부터는 성종 이후로는 독점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특권이 있었던 문벌들이 지배하는 통치기, 이 무신정권이라고 하는 100년간의 시대, 1270년, 이 전개가 되는 무신정변 이후에 이 무신정권기에 누가 쳐들어오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몽골이 쳐들어온다고 했죠. 몽골. 하지만 삼별초에 저항을 하지만 진도, 제주도까지 끝까지 항전을 하고 정부에서는 강화도까지, 조정에서는 강화도까지 전도를 해가지고 항전을 하지만 결국엔 패배를 하고 이 무신정변이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를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원간섭기. 그러면서 원이 내정 간섭하는 것들 배웠었죠. 어떤 거였었죠? 고려를 독립국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고려 왕실의 부마국으로서, 부마국이 사위죠, 사위. 고려의 왕은 몽골 원의 사위, 원 황제의 사위가 되는 거죠. 공주랑 결혼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각가지 내정 간섭, 우리의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황실 호칭이나 관청 명칭 이런 것도 격화시키고, 그전에는 황제 체제였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쌍성 총관부라든지, 그리고 뭐 동령부, 서경에 있는 동령부, 서경은 평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 뭐 탐라 총관부 이런 거 설치해서 우리들의 영토를 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정동 행성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내정 간섭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일본 원정을 가는데 필요한 군대, 물자 이런 거 지원해라 라고 하면서 군대도 증발하고 특산물도 지원해내고 고려의 처자들을 데리고 가는 공여를 요구하기도 하죠. 자, 이런 각가지 방식으로 내정 간섭을 하면서 원 간섭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지배층이, 이때는 호족이고 이때는 문벌이라면 원 간섭기에는 누굴까요? 얘들이죠. 몽골어를 번역, 통역하거나 그리고 이 몽골 세력들과의 결혼, 통혼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되면서 권력을 잡은 이런 권문 세력들이 집권하던 시기가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내정간섭에 대해서는 배웠으니까 원간섭기에 우리가 어떤 저항을 했는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공민왕을 중심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공민왕의 개혁정책이라고 나와 있죠.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개혁정책을 피게 되는데 언제? 원간섭기에. 알겠죠? 자, 원이 우리를 부마국을 만들고 각가지 내정 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그 내정 간섭에 벗어나기 위한 개혁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의 목적은 보이죠? 뭐를 위해서? 반원자주를 위해서. 반원자주는 원의 몽골의 반대에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자주성을 갖기 위해서 한 정책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이 있겠죠. 자, 이 목적에 따른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 봅시다. 반원자주 정책은 어디에 반대한다? 원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이 실시한 여러 정책들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몽골 풍금지라고 해서 몽골 방식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를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생활하면서 호자 들어가는 거 있을까요? 호 어떤 게 있죠? 뭐 호떡, 호주머니, 그리고 뭐 호빵,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호 이런 거 들어가는 건 거의 아마 이 시기 때 들어오는 거. 이거 오랑캐 호자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주, 이런 것들도 다 몽골에서 들어온 거고, 우리 결혼식 가면은 신부가 이렇게 연지곤지 찍잖아요, 얼굴에. 자, 그런 것들도 다 몽골의 풍습이었어요. 이런 거 전면 금지한다. 우리는 몽골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고려 사람이지 몽골의 풍습을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몽골풍을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원을 위해서 원에 반대하기 위해서 친원파, 원하고 친한 세력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에 몽골 원의 황녀로까지 왕비로까지 되었던 기황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오빠였다. 기철. 얘가 고려에서 이 친원파 세력으로서 엄청 떵떵거리고 강력한 왕에 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철을 상징적으로 죽여버리는 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친원파였던 기철을 죽이면서까지 반원자주를 하려고 했던 공민왕이었습니다. 친원파를 숙청을 하고 몽골의 풍습들, 갖가지 풍습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들을 실시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동행성 이문소의 폐지. 정동행성은 아까 내정간섭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라고 그랬죠. 그 아래에 이문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 폐지를 하는 거예요. 이 이문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려에 대해서 내정간섭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고려가 몽골이 설치했던 쌍성 총감부를 군대를 이용해서 차지를 하고 수복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원에 반대하고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 위한 정책들이겠죠. 그죠? 이 네 개들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공민왕은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왕권 강화 정책으로 뭐가 있냐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거 밭전이에요. 밭전. 밭전. 한자로 민은 백성민. 백성민자인데 밭과 땅과 백성을 변화시켜서 바르게 만드는 기구를 설치했다는 거. 이게 뭐냐면 당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이 얘들이 원 세력에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수탈을 하고 백성들 땅도 뺏고, 그리고 백성들 일반 평민들도 노비로 삼고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 그런데 얘들이 지금 땅, 노비 이런 것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자영농이었으면은 자신의 땅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 거였다면은 여기서 일한 땅에서 나온 생산물은 세금으로 바치고 여기서 일하는 남자들은 군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 권문세족이 자신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뺏어버리고, 권문세족은 세금도 안 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신이 수족으로 부리기 위해서 노비로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세금도 안 들어오고 군대로 들어갈 자원까지 부족해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공민왕이 이 권문세족의 힘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문세족에 의해 불법적으로 뺏긴 땅, 불법적으로 변한 농민들, 백성들을, 노비들을 일반 평민으로 바꿔주고 땅도 본래 주인으로 돌려주게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알겠죠? 이 전은 밭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밭전. 우리 한자 알죠? 밭전. 민우, 백성민 알잖아요. 그죠? 자, 이런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의 힘을 누그러뜨리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이 이런 개혁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왕 혼자만 이런 거 실시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자신의 개혁을 이끌
전위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학자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성균관이 있었는데 성균관이 점차 유명무실해지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에 맞는 개혁을 추진할 행정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성균관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 성균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 새로 진출한 사대부들, 성리학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성리학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고려의 문화, 사상, 학문 이런 거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신진사대부 엄청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도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국민항해 개혁정책이라고 해서 반원자주와 왕권 강화를 위해 실시했던 일련의 정책들을 보았습니다. 자, 일단 아이고 죄송해요. 이걸 좀 지우고 선생님이 좀 더럽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은 내용들 반드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알겠죠? 이런 정책들 잘 알 수 있도록 하죠. 이 목적들 잘 중요하고 이 정책들이 어떤 목적에서 실시했는지 전민변정도감은 반원자주 성격보다는 왕권 강화 성격이 더 크겠고 신진사대부 육성한 것도 반원자주보다는 왕권 강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 이런 거 연결지어서 잘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공면화의 개혁 정책을 할 건데 자, 실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봅시다. 전민변정도감 선생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한번 기록에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거의 전민변정 사업입니다. 이 전민변정 사업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해서 백성이나 땅을 돌려주는 거죠. 자, 이걸 할 때 등용했던 사람이 신돈입니다. 신돈, 승려인데 이 신돈을 등용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둘 곳을 청원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전민변정도감의 우두머리가 되겠죠. 장, 수장, 각 처에 알리는 보고문을 붙였다.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이 백성의 대대로 농사 지어던 땅을 거의 빼앗아 버렸다. 여기서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가로친다면 이게 누굴까요? 고려의 지배층 누구? 권문세족이겠죠. 그쵸? 자, 빼앗아 버렸다. 이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이를 바로잡고 이 명령이 발표되자 권세가 중 대다수가 뺏은 토지와 백성을 주인에게 돌려주니 토지 돌려주고 백성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니 천국이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낸다면은 전민변정도감 이걸 지우든가 아니면 여기에 기억해놓고 여기 누군지 적으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역사서에는 전민변정도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반원자주를 목표로 했고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한 국민항해 개혁정책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새롭게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 성장하는데 우리 1170년부터 1270년 동안 있었던 100년의 정권의 주인공 누구였죠? 무인정권, 똑같은 말로 무신정권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권을 차지했던 무신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이후니까 이 무신과는 다르지만 새롭게 등장한 무인 세력이라고 해서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이 신흥무인 세력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자, 그거는 바로 여기에 되겠죠. 배경이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때문입니다. 홍건적. 이 홍건적이 뭐냐면 중국의 명에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지 맙시다. 자, 홍건적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중국 오랑캐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 세력이 쳐들어왔다. 중국 세력이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중국 세력이 쳐들어온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고 해서 머리에 빨간 두건을 두른 중국인들이 쳐들어왔다. 쉽게 생각합시다. 어렵게 하지 말고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남쪽에서는 외놈 이 구자가 도적 오랑캐의 구자거든요. 지금 이 적도 도적 적자 이거는 도적 구자 이 외놈 도적놈들 홍건적 이 빨간 두건 두른 도적놈들 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식량 구하고 먹을 거 구하러. 자, 이렇게 북쪽이나 남쪽에서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해요. 자, 이 백성들을 괴롭히던 홍건적과 왜구를 이 신흥무인 세력,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 최영이든지 이성계든지 이런 사람들이 격파를 하니까, 그쵸? 백성들의 엄청나게 호응을 얻겠죠. 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뭐 권문세족이나 왕이나 뭐 관료들이 아니라 진짜 이런 이성계나 최영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신흥무인 세력이 엄청나게 지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황금보기를 돌같이하라고 했던 최영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계라는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알겠죠? 신흥무인 세력.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피해가 심했냐면, 아까 그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갈 정도로, 그 당시에 이름이 복주인데 복주로 피난을 갔다 홍건적의 침이 불어라고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거든요. 자, 그리고 왜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조운선이라고 해서 우리 세금 만약에 여기 우리 김해 지역에서 생산물인 쌀을 세금으로 바치려면은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바로 개경에 보내는 게 아니겠죠. 배를 타고 세금 운반선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개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약탈하면서 엄청나게 국가 재정을 힘들게 했던 그런 적들이었어요.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무인 세력이 얼마나 호응을 얻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어쨌든 이런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을 하는 단계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로서 갖가지 수탈과 담학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고려 말 상황 봅시다. 지금 새롭게 등장한 세력인 신흥무인 세력의 성장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주제가 오늘 했던 게 공민왕의 개혁 정책,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었던 신흥무인 세력, 그리고 아까 공민왕의 개혁 정책으로 성장했던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그들이 직접 실행에 나서는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기 이성계, 최영 같은 인물이 있겠고, 신진사대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도전, 이런 애들, 정도전 다음에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진사대부 출신입니다. 성리학자들, 정균관에서 공부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자, 고려 말 상황이 어땠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원이, 중국에서 몽골의 원이 멸망을 하고 중국 한족이 다시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명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명태조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을 무너뜨리고 명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명태조 주원장이 만주 지역, 만주 지역이 우리 한반도 북쪽 지역이죠. 만주 지역이 원래 중국 땅이라면서 거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행정 지역인 위 이런 거 설치하겠다. 이름을 하여 촬영위, 그 촬영 지역이니까 촬영 지역에 있는 위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설치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내가 직접 통치하는 직할시로 삼으려고 해요. 한반도 북쪽을. 자, 이런 북쪽의 천령의 명의 천령의 설치에 대해서 당시 고려 조정은 당시 집권자가 최영이었거든. 최영이 최고 실권자였어요. 자, 최영이 실권자연 상황에서 이 명이 이런 걸 요구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리고 당시에 신흥무인 세력으로서 최영이 최고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고 왕이 있었지만 실권은 최영한테 있었어요. 이성계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이성계 이거 계속 놔두다가는 나를 무너뜨리고 지금 자기가 최고자리에 차지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이성계도 제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에서 최영이 이성계를 부르는 거죠. 이성계야, 지금 명이 우리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고 여기에 자신들의 지방지역인 천령이를 설치를 하고 직할시로 삼으려고 한다. 자기가 통치하려고 한다. 우리 이러고 가만히 볼 수 있겠나? 그래서
네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병사 있지 않냐? 병사 이끌고 가서 저 명나라 저거 쓸어버리자라고 하면서 요동정벌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요동정벌. 잠시만요,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지만 요동이 진짜 못 그리는데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이거 너무 크게 그렸지만 자, 여기 흐르는 게 요하라고 하는 강인데 여기가 요하의 동적, 여기가 요동이고 여기를 요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경에서 이 요동을 공격하라고 하는 거죠. 최영은 명의 이런 천령의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성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최영은 알고 있었던 거죠. 명이 얼마나 강한지. 예. 그래서 이성계가 가면은 무조건 질 거라는 걸 알고 알고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성계도 최영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 가면 내 개죽음 당할 거라는 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병, 사적인 병사들. 그 당시에는 사병이 있었거든요. 모든 장군들이 자신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내 사병들 다 죽겠다라는 거 이성계도 알고 있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이성계는 가는 와중에 여기 있는 위화도라는 곳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회군 말기수를 돌려버리는 거죠. 어디로? 개성으로. 여기 때 주장한 게 사불가론인데 이거 그냥 설명만 들어요. 이거 사료에 역사에 사료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명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인데 지금 소국이 대국을 치는 거는 가당치 않다.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지금 여름이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여름이고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는 활이 주력 병기인데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여름에는 활을 고정시킬 때 썼던 저자체로 썼던 악교가 녹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 없다. 세 번째, 그리고 이럴 때는 전염병이 너무 많이 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농사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자, 이런 네 가지,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인데 네 가지 요소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말기수를 돌리는 거죠. 개경으로. 그렇게 해서 최영을 제거를 하고 자신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성계는 이렇게 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성계의 집권 과정을 위화도 회군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 고려 말의 중요 세력들 보았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죠. 자, 당시에 여기까지 명예 천령이 설치 요구하고 이 최영에 의해서 요동정벌이 단행되었다가 이르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다음에 이성계가 개성을 차지하고 개성 같은 말이죠. 이성계가 집권하는 과정에 이때 브레인 역할을 했던 이성계의 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신진사대부는 이미 성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당시 집권축이었던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성리학 개념에서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논리가 있는데 그건 별로 너무 어려우니까 따지지 말고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려라는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신진사대부가 인정을 하고 있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고려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이 침몰하는 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어요. 당시에. 어떻게 하자? 배를 고쳐 쓰자 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 아니다. 배 버리고 새로 사자. 새로 만들자 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라는 배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조금 고쳐 쓰자라고 한 측면이 여기 있는 온건파, 온건하게 우리 개혁을 하자라고 했던 측이 온건파입니다. 온건파 대표적인 인물 정몽주가 있죠. 자, 이런 측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배 버리고 새로 사자라고 한 측면이 있었죠. 그 측이 바로 급진파입니다. 급진파 대표적인 인물로 정도전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급진파 정도전은 지금 고려라는 배는 이미 침몰하기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배를 만들고 싶었는데 배를
만들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런 점 중에 누구? 여기에서 선생님이 계속 모르고 키네. 죄송해요. 여기에서 새롭게 당시에 부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신흥 무인 세력 중에. 근데 채영은 이미 채영 자체가 권문 세력으로서 가문이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아무리 접촉을 하려고 했자 채영은 신진사대부와 결합을 할 필요가 없어서 새로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았죠. 얘는 이미 고려에서 부유층이고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성계는 가문이 엄청 비루해. 얘가 쌍성총관부 지역에서 장수로 있었다고 하지만 가문이 엄청나게 낮았어. 그래서 이 정도전 등 급진파는 채영을 선택하지 않고 당시에 떠오르던 해던 이성계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건국됐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알겠죠? 신진사대부 중에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 자, 여기 신흥 무인 세력들 중에서 가문이 미천하고 한미했던 이성계가 결합해서 만든 나라가 조선이었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고려말 상황까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금 오늘 한 내용 보면은 첫 번째 제일 큰 주제는 원간섭기 본다고 했었고, 원간섭기에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민왕이 실시했던 개혁 정책들, 반원 자주를 위한 정책들,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들, 이거 보았었고, 그거에 대한 사료도 보았었죠. 자, 두 번째 새로운 세력이었던 신흥무인 세력이 홍건적의 침입을 쳐들어온 상황, 남쪽으로서는 외구의 침입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했다라고 있었고, 아까 여기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주인공들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이 결합을 해서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이 급진파 신흥사대부가 결합을 해서 만든 나라가 조선이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세 번째 주제고, 네 번째가 이 위화도 회군의 가정들, 그런 내용들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 공민왕의 개혁 목표, 아까 두 가지 있었죠. 반원, 자주, 그리고 왕권 강화 있었죠. 두 번째, 신흥무인 세력이 뭔지 있었고, 신진사대부가 누군지, 성리학자이자 그리고 고려의 개혁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화도 회군의 과정들, 명예 천령의 요구부터 해서 요동정벌 갔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돌아오는 과정까지, 그리고 당시에 조선을 건국하던 과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내용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모두 수고 많았어요. 지금 수업 시작한 지 28분밖에 안 됐지만 지금 끝나고 바로 탐구 문제, 확인 문제 바로 풀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좀 길 거니까 이번 시간 좀 짧게 한 거예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